폭발적인 드리블과 신기에 가까운 헛다리 짚기 말고 말년 호빙요가 생각하는 이 호나우두 열풍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로빙요! 안녕 형들, 나 말년 호빙요야. 축구사에서 위대한 선수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롱런. 지금 메시와 호날두가 보여주고 있고 지단이 그러했듯. 그렇다면 이들만큼 오랜 기간 동안 활약은 못했어도 단기간 임팩트, 실력만큼은 누가 역대 최고로 꼽힐까? 한마디로 롱런 빼줄게, 축구 누가 제일 잘했어? 그럼 이제 자신감 생기는 애들 많지. 내 입으로 말해야 돼? 그럼 나도 자신 있지. 나도 슬쩍. 그럼 이 호빙요도 이렇듯 오늘 소개할 선수는 선수 생활을 통틀어 봐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무릎 부상 이전 전성기 시절에는 고작 20대 초반의 나이로 펠레, 마라도나와 비교되었으며 국대 커리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바르샤 데뷔 시즌 전반기만 보내고도 월드사커 프랑스 풋볼 전문지에서는 그가 이미 펠레, 마라도나를 뛰어넘고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아니냐는 평가까지 받았던 20세기 마지막 축구 황제 호나우두에 대해서 오늘 형들이랑 얘기해볼까 해. 호나우두는 말 그대로 혜성처럼 등장했어. 1993년 브라질 U17 대표 소속으로 남미 청소년 대회 득점왕을 차지했고 바로 1년 후 만 17세의 나이로 1994년 미국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포함됐어. 브라질 1부 리그 크루이제루 소속으로 뛴 60경기에서 58골을 넣으며 1994년 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으로 이적했지. PSV 측에서는 불과 몇 년 전 에리디비지를 평정했던 호마리우만큼만 해주길 바랬는데 호나우두는 데뷔 첫해 94-95 시즌 32경기에 출전해 30골을 몰아치며 데뷔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어. 참고로 당시 에리디비지는 지금의 세리에 정도는 됐던 것 같아. 95-96 시즌 호나우두는 시즌 중반에 입은 부상으로 생애 첫 무릎 수술을 받았어. 그 와중에도 19경기 12골을 넣었으니 그래도 2경기당 1골 이상씩은 무조건 넣었던 거지.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까지 활약한 호나우두는 스페인 라리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돼. 이적 첫해 96-97 시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49경기에 출전해 47골을 기록하면서 또다시 데뷔 시즌 득점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지. 특히 1996년 10월 10일 콤포스텔라와의 경기에서는 지금도 간간히 회자되는 6명을 제치고 단독 드리블 돌파 후 골! 이 골은 이틀간 각종 TV 프로에서 180회 이상 반복 재생되는 등 스페인 전역에 돌풍을 일으키며 당시 대단한 화제를 불러 모았어. 나도 한 30번을 돌려보면서 감히 머리만으로도 이해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어. 과르디올라의 바르샤가 사비와 이니에스타의 티키타카로 시작해 메시의 돌파로 마무리 짓는 방식이고 14-15 시즌 바르샤는 MSN 3톱의 파괴력으로 마무리 짓는 방식이었다면 이 당시 바르셀로나는 호나우두가 하프라인에서 야, 공 좀 줘봐 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 그야말로 원맨쇼를 1년 내내 펼치던 그는 전반기 리그 활약만으로 마티아스 자모와 단 1포인트 차로 발롱도르 2위를 기록하고 월드사커나 프랑스 풋볼 같은 축구 잡지에서는 고작 20살의 나이인 그가 이미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아니냐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어. 그리고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며 세계 최고 선수 반열에 올랐음을 공인받았지. 이때 나이가 고작 20살. 때 최연소 수상 기록이었어. 그 후 호나우두의 다음 행선지는 자신이 갓 브라질을 떠날 때부터 계속해서 러브콜을 날렸던 내 채널에서 참 많이 언급되는 것 같은데 또공주 시절 또리의 A 모라티 구단주의 인테르였어. 호나우두는 데뷔 시즌 32경기에 출전해 25골로 리그 득점왕 2위를 차지하면서 세리에 A 올해의 선수와 올해의 외국인상을 모두 석권하고 팀의 유에파컵 트로피까지 안겨주었어. 당시 또리의 A는 세계 최고의 리그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유의 견고한 수비와 거친 몸싸움으로 공격수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호나우두는 당시 내노라는 수비수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하며 마주치기 싫은 절대적인 존재였지. 결국 호나우두는 1997년 다시 한번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고 그해 발롱도르까지 차지하며 펠레, 마라도나와 함께 이미 역대급 반열에 올라서게 돼. 이때 차지한 발롱도르는
호나우두는 메시, 호날두를 모두 제치고 역대 최연소 수상 기록이야. 이로써 호나우두는 피파 올해의 선수, 발롱도르 모두 역대 최연소 나이로 수상하게 되었어. 당시 호나우두는 축구계의 1인자를 넘어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72위에 선정되는 등 축구의 상징 그 자체로 취급받았어. 라이벌이 없었지. 축구 역사상 라이벌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선수는 딱 4명 있었던 것 같아. 펠레, 마라도나, 호나우두, 그리고 메시. 우리 때는 무조건 호나우두. 그 중에서도 스트라이커가 꿈인 어린 선수들에게는 거의 종교 수준이었지. 넌 어떤 스트라이커가 되고 싶어? 비에리요, 델피에로요 없었어. 그냥 호나우두. 폭발적인 드리블과 신기에 가까운 헛다리 짚기 말고 말년 호빙요가 생각하는 이 호나우두 열풍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그의 완벽했던 신체 조건과 축구 폼, 즉 자세? 호나우두는 183cm에 70kg대, 거기에 체형도 정말 예쁜 완벽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 당시 어린 축구 꿈나무들에게 키 몇 가지 크고 싶어? 물어보면 무조건 183, 그 이상은 너무 커요, 그 밑은 작아요. 호나우두가 스트라이커 키의 기준을 정석화시켰었지. 거기에 호나우두의 완벽한 뛰는 폼과 슛 폼, 뛸 때 양팔을 완벽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은 마치 100m 육상 선수를 떠올렸었어. 길게 뻗은 다리며 마지막 마무리 슛까지 완벽한 폼까지 완벽한 선수는 호나우두가 처음이었거든. 그래서 당시 축구 코치들이 폼이 중요하다, 폼이 멋있어야 축구도 잘한다는 말이 실제로 엄청 많았었어. 난 농알못이지만 농구의 마이클 조던이라고 생각하면 될라나? 우아하고 아름다운 폼, 진짜 조던 안 부러웠었지.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의 상승세. 그러나 호나우두의 대관식이 될 줄 알았던 월드컵 결승전에서 프랑스의 패에 우승이 좌절되자 낙담한 호나우두는 부상과 부진에 빠져 98-99 시즌 리그 14골, 챔스 1골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마감했고, 설상가상으로 1999년 11월 레체와의 경기에서 무릎 부상까지 당하며 99-00 시즌 통째를 재활센터에서 보내게 되지. 그래도 호나우두는 포기하지 않았고 반년간 고된 재활을 거쳐 2000년 4월 라치오와의 경기에서 그라운드에 복귀했지만 투입된 지 7분 만에 부상이 재발해버리면서 너무나 아픈 표정과 함께 호나우두는 그라운드에 다시 한번 쓰러졌어. 오른쪽 무릎 슬개건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 이 부상으로 2년이란 시간을 재활로 날려버린 것은 물론 당시 전 세계의 뉴스가 호나우두의 부상 장면을 보도하면서 이제 축구의 신은 끝이 나버렸다고 애도하기까지 했지. 사실상 호나우두 천하는 막을 내린 것이었어.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기엔 호나우두는 축구를 너무 사랑했어. 남들은 이제 그 정도면 할 만큼 했다라고 하겠지만 호나우두는 아니었지. 사실 1년도 아닌 축구선수가 2년 동안 재활을 한다는 건 육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끝이나 다름없는 거거든. 하지만 호나우두는 묵묵히 버텨냈어. 그리고 정말 불사조처럼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딱 앞둔 시점에 부상에서 회복했어. 호나우두에게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릴 기회가 찾아왔던 거지. 그리고 전설을 쓰기 시작했어. 월드컵 역사상 최악으로 꼽혔던 남미 예선을 힘겹게 통과하고 맞이한 월드컵에서 호나우두는 기자들 앞에서 호기롭게 전경기 득점 공약을 내세웠고, 조별 예선 첫 경기 터키전부터 시작해 중국, 코스타리카, 16강전 벨기에, 4강전 터키, 결승전 독일과의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며 총 8골로 득점왕과 함께 실버볼까지 기록했지.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첫 해 데뷔전 멀티골 포함 시즌 23골을 몰아치며 마드리드의 라리가 우승까지 기여하면서 생애 2번째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차지했어.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런데 잠깐만, 20세에 이미 펠레, 마라도나와 비교될 정도로 아무리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하지만 공격수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3번의 무릎 부상을 입고도 축구선수로서는 좀 뚱뚱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도 호나우두는 어떻게 2002 월드컵 득점왕, 2002년 발롱도르, 2002년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거머쥐는 퍼포먼스가 가능했을까? 역사상 이런 선수가 있었나? 호나우두는 무릎 부상 이후에도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127경기 83골이라든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보여줬어. 그 당시 세계적인 공격수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밀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세할 정도였지.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바로 호나우두의 스피드와 드리블 실력에 가려진 정교한 골 결정력이었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호나우두의 마무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똥슛이 거의 하나도 없어. 하프라인부터 내내 드리블을 치고 가서 마지막 슛을 할 때도 공이 자기 입맛대로 오지 않고 지저분하게 왔을 때도 호나우두는 한 번 잡아서 때리든 난스탑으로 때리든 의도한 곳으로 정확히 아주 정교하게 집어넣었었지. 슛은 마지막 패스라는 말 들어봤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그런 세계 최고의 레벨에서는 절대 자기 입맛대로 공이 오지 않을 뿐더러 자기가 원하는 자세에서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곳으로 슛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한 게임당 정말 하나도 오기 힘들단 말이야. 하지만 호나우두는 마치 선수 출신이 조기회에서 축구하듯 압도적인 실력으로 매 상황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 다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정확히 아주 정교하게 집어넣었어. 정말 호나우두의 골들을 찾아보면 상황에 쫓겨 마지못해 날리는 똥슛들이 거의 없고 구석을 보고 정확히 밀어넣는 골들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어. 이게 호나우두가 모든 스트라이커들의 로망이었던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야. 이걸 또 잘했던 스트라이커가 누구야 형들? 바로 티에리 앙리. 그리고 호나우두 앙리와는 조금 다르다면 다를 수 있는 케이스인데 최근에 손흥민이 많은 득점을 하고 있잖아. 대박인 게 뭐냐면 손흥민은 호날두처럼 양발 중거리 슛도 정말 미쳤지만 멀지 않은 곳에서는 진짜 호나우두가 생각날 만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정교하고 정확한 슈팅을 해. 보면서 몇 번 소름 돋았어.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니라 손흥민의 확실한 장점이야. 이건 살라도 마네도 스털링도 손흥민을 못 따라오는 거지. 암튼 중요한 포인트는 이 호나우두의 정교한 마무리 능력은 3번의 치명적인 무릎 부상과는 그나마 연관성이 멀다 이거지. 스피드와 폭발적인 드리블 능력은 좀 줄었을지 모르나 정교한 마무리 능력은 여전히 당대 따라올 스트라이커가 없었기에 부상 후에도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거야. 덧붙여서 호나우두는 스트라이커 말고 공격형 미드필더에 갖다 놔도 무방할 정도로 뛰어난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지니고 있었어. 이거 역시도 무릎 부상과 연관성이 그나마 먼 능력이었지. 이 점은 이제 손흥민과는 좀 다른 점. 손흥민은 유효 슈팅이 없는 날에는 사실 별다른 활약을 못하는 반면 호나우두는 그렇지 않은 선수였다라는 거지. 호날두도 손흥민 케이스와 마찬가지고 호나우두는 메시와 비슷한 케이스. 한마디로 호나우두는 스피드, 골 결정력, 개인기도 좋았지만 축구 자체를 정말 잘했어. 그랬기에 치명적인 3번의 무릎 수술 후에도 이제 그나마 좀 일반 선수들과 차이가 좁혀졌던 것 뿐이었지. 이처럼 호나우두는 짧은 전성기에도 국제무대에서 펠레, 마라도나와 버금가는 활약을 펼쳤으며 그 기간 동안 발롱도르 2회, 피파 올해의 선수 3회, 월드컵 우승 2회, 코파 우승 2회, 월드컵 득점왕, 골든볼, 골든슈, 코파 MVP 득점왕 등 선수로서 평생 한 번도 하기 힘든 커리어를 쌓아 올렸어. 마지막으로 형들이 궁금할 수 있는 지단, 호나우딩요와의 비교에 대해서 말년 호빙요의 생각은 우선 지단과는 선수 생활 유형도 다르고 포지션도 엄연히 달라서 비교하는데 큰 의미를 못 찾았던 것 같고, 그리고 외계에서와 지구를 씹어먹고 발롱도르를 차지했던 04-05 시즌 호나우딩요와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단기간 임팩트만으로 따져도 96-97 시즌의 호나우두가 확실히 앞서고 퍼포먼스 면에서도 호나우두가 딱 한 차원 수준 높은 축구를 보여줬던 것 같아. 진짜 어마무시한 선수들이지. 형들은 어떻게 생각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한때 모든 스트라이커들의 로망이었던 호나우두. 스트라이커의 기준을 새로 쓴 20세기 마지막 정통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의 영원한 로망, 축구 황제 호나우두였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형들이 좋아할 만한 에피소드 가지고 찾아올게. 그럼 우리 모두 트라이!